자,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 자, 봅니다. 먼저요, 취득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공부상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실질과 선익상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등기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한다 그러면 틀려요.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하는데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가 없고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 네 가지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웁니까?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이거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되지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딱 만들었을 때 원시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바로 가격에 반영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차기항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가 없고 승계 취득자만 납세무자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조작설비,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와 일체가 돼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2회자가 시설을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이 말은 누가 납세무자냐?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납세무자지. 가설한 자 X라고 그랬습니다. 함께라는 말에 필 꽂히면 안 돼요. 연대납세무, 가설한 자와 주체구조부 취득자 연대납세무 있느냐? 연대납세무 없다고 그랬어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납세무자고. 이거 옳은 지문으로만. 자, 그래서 시험에 지금 작년에도 정답 지문 아니었지만 나왔고, 그 전에 계속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옳은 지문으로 정답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다. 눈에 익혀두시고.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 또는 토지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종류 변경,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무자입니다. 후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과점주주 취득은 뭐 우리가 앞선 회차에서 자세히 했었고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무자냐? 상속인 각자. 대한이, 민국이, 만세,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근데요, 주된 상속자다 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다. X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는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한다. 아니에요. 상속인 각자입니다. 자, 그리고 상속인들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 그래서 갑을병정 4명의 사남매가 집안채 부모님으로부터 공동상속받았다.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공동상속인들은 연대납세무가 있다. 자, 주택조합과 재건축조합이 조합 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 조합원입니다. 조합원. 101동 101호를 자, 갑이라는 조합원이 배정받으면 준공 때는 조합 명의로 준공이 돼도 101호 조합원이 납세무자입니다.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조합이 납세무자입니다. 서로 뒤바꿀 수 있으니까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면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뭐로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대가 있다고 입증이 되면 뭐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공매,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파산송으로 처분된 것을 취득하거나 등기등록을 위한 재산을 서로 교환으로 취득하거나 공시가 되니까 다 드러나죠. 또 취득자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또 상속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면 대가 입증되니까 배우자 직계존속 간에도 뭐로?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무상 취득한 거로 본다고 바꾸거나 아니면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다 틀린 거, 그래서 얘들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를 싹 깔아놓고 무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를 집어넣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부담보 증여. 우리가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부담 있는 증여를 하는 거죠. 야, 왜? 내가 너한테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할 건데 너 받을래? 그래? 야, 내가 근데 토지를 담보로 3억 원 은행에서 빌려 쓴 건 이거 네가 저거 갚으셔야 되는데, 진짜 얘가 정말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수증자가 채무 인수하기로 했을 때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의 부분은 뭐라고요? 유상 취득한 거로 보고, 그 다음에 채무 인수액 이외자산 부분이요. 요 이외자산 부분은 뭐로? 무상 취득한 거로 봅니다. 채무액 상당액은 수증자가 증여자한테 채무 면해주는 대가를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수증자가 취득했다고 보고, 자, 그래서 유상 취득으로 보고, 채무액 상당액, 채무인수액 이외자산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2억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로? 무상 취득한 거로 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왜 대답이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오늘 학습 목표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에 원칙 언제다? 사실상 잔금질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사실상 잔금질이다. 근데 사실상 잔금질을 확인할 수 없다. 사실상 잔금질. 그럴 때는 계약상 잔금질. 근데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 시효하고. 그 다음에요. 계약 해제, 유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제, 무상승계 취득이나 유상승계 취득이나 포인트는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등기가 된 경우에는, 등기한 후에는 계약 해제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서류에서 입증되느냐, 서류 외울 거 아니에요.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 등 신고서 등에서 입증될 때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럼 언제다? 이런 날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다?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라는 거. 자,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요. 매매 등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중 빠른 날 이런 표현도 맞다.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개실, 상속은 상속개실. 그 다음에 유증은 유증개실.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계약일이라는 거. 자, 꼭 기억합니다. 증여는 계약일, 상속은 상속개실. 자, 그 다음에 무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제도 똑같습니다.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등기한 후에도 계약 해제되고 입증되면 취득한 걸 보지 않는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서류, 입증되는 서류 보시면 되고요. 취득세 과세표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부 취득은 연부금액인데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입니다. 계약상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표는 뭐로 한다?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시가인정액으로. 자, 시가인정액이라는 것은 취득일 전 6개월, 취득한 후 3개월 이 평가기간 동안에 매매가 있었으면 매매 사례가액, 감정받은 게 있으면 감정가액, 공매 경매가 있었으면 공매 경락가액을 시가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자,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으로 하는데 다만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표는 뭐로 한다? 시가표준액. 자, 시가표준액이고 시가인정액이 아니라는 거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1억 원이하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는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정하는 가격으로 합니다. 납세자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격으로 하고. 자, 상속도 아니고 시가표준액 1억 원이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증여는 뭘 과세표준한다? 시가인정액. 근데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 취득세 과세표준 뭐로 합니까?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는 잘 모르겠다. 뭐로 한다? 시가표준액으로. 그 다음에 자,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요. 자, 부담부 증여의 경우요. 자, 아까 그 사례 똑같아요. 납세문제에서 나온 거. 유상취득으로 보는 채무액 상당의 부분은 유상취득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채무, 그러니까 시가인정액에서 채무 부담액을 뺀 잔액,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2억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취득으로 받죠?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요, 유상승계 취득,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뭘 과세표준한다? 사실상 취득가액. 근데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데, 사실상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납세 의무자라든가 위탁자가 취득 시기 전에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 비용을 말합니다. 자, 근데 예외가 있었죠? 지자체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지 않고 뭘 취득세 과세표준한다? 시가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다. 누가요? 지자체장이요. 부당하게 계산했을 때. 그럼 부당행위 계산이라는 게 어떤 거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남남 사이에는 싸게 뭐 취득하든 뭐하든 뭐 뭔 관계가 있어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무슨 가격으로?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 취득의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인정액이 몇 프로? 5% 상당한 금액 이상일 때는
부당하게 계산했다고 그래가지고 자 지자청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지 않고 뭐를 과세표준 정한다? 시가 인정액을 과세표준 정합니다. 부당행위로 계산하게 되면 자 기준도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원시 취득은 건물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간 촉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원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데 그 신축하는 데 들어간 일체 비용이에요. 근데 단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 건축물 건축가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잘 모르겠다 뭐로 한다?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이럴 때는 잘 모르겠으면 시가순액이고. 그 다음에 간주취득이요. 지목변경 같은 간주취득, 토지지목변경, 선박차량 개장비, 종류변경 같은 간주취득의 경우 증강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근데 자 우리 같은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이 안 된다. 잘 모르겠다. 그럼 뭐로 한다? 시가순액이다. 근데 시가순액이긴 한데 지목변경은 지목변경 후의 시가순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순액을 뺀 가액으로 합니다. 1억이었는데 5억이 돼서 개인이 지목변경할 때 사실상 취득가 확인이 안 돼. 지목변경 후의 시가순액 5억에서 전의 시가순액 1억을 뺀 얼마? 4억 원. 이런 식으로 증강 지목변경 후의 시가순액에서 전의 시가를 뺀 가액으로 하고. 근데 선박차량 개장비 종류변경은 잘 모르겠다 뭐로 한다? 시가순액이죠. 그 다음에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얘는 원시 취득의 과세표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고. 근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건축가에 취득하는 경우인데 사실상 취득가 확인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뭐로 한다? 뭐로 합니까? 잘 모르겠으면 시가순액으로. 자, 그 다음에 과점주주 주식취득은 아직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취득세 세율은 지자청이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 같은 취득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정합니다. 취득세 우리 세율이요. 표준세율 스토리텔링 암기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외운다고요? 표준세율 암기 스토리 시작. 상산팔 무동이 815 U1210 원팔 03시계좀 봐유 요 스토리를 적어 놓으시 요걸 사진을 찍으셔서 틈틈이 다니시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산팔 무동이 815 U1210 그 다음에 원팔 03시계입니다. 다만 건축 돼 있고 가로 안에 신축 재축 제외되어 있으면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 증축. 건축물 증축 또는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했을 때 그 증가된 면적 부분이요. 신축과 재축이 원시축이지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축이 아니지만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을 원시축으로 봐가지고 세율 정하니까 원팔 몇 프로? 2.8%. 그래서 건축물 신축 재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 등으로 면적 증가했을 때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03시계 봐요 요까지 자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시 중과세요.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8%,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는 1에서 3%, 조정상 지역 내 지역은 1세대 3주택부터 12% 중과세하고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3주택 8%, 1세대 4주택 12%인데 모두에도 괜찮아요. 법인은 12% 중과세하고 이렇게 중과세 한다는 거. 다만 이 주택수 계산할 때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 주택수 계산할 때 신탁한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위탁자의 주택수에 가산하고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 주택을 보는 과세에 대한 오피스텔도 몇 주택 보유하고 있냐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런 것들. 자, 일시기 주택이요.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 3년 내 처분하겠다는 조건으로 신주택 취득하면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 3년 내 처분을 못하면 중과세로 추징당하고 가산세도 적용됩니다. 살성자산이요. 별장 살성자산이다 아니다? 이제 살성자산이 제외됐다는 거. 일반 주택과 똑같다. 별장 살성자산 아니라는 거. 그리고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4가지 살성자산이라는 것. 살성자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의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자, 헷갈리게 하는 거 골프형권, 골프 연습장 살성자산 아니에요. 골프장이지. 고급 선박이 살성자산이지 고급 항공기나 승용차는 살성자산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고급택의 가액요건 취득 당시 시가순액이 12억이 아니라 얼마?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인데 더 중요한 거 고급택은 어디서만 중과세한다?
취득세만 중과세지 재산세나 종부세에서는 고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 수험 준비하다 보면 때로는 여울도 만나게 되고 어려움도 만나겠지만 멈추지 않고 가다 보면 합격의 그 길에 서 있게 될 거고, 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넘어가다 보면 다음 순환에 알게 되고 결국 시험장에서 답 고를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께 응원의 갈채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저의 뭡니까?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우리 씩씩하게 다시 뵙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